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 정도 진행이 좀 됐습니다. 이번 주 어땠고 다음 주는 또 이제 3거래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할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섹터가 조금 부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드릴 이제 주도 섹터는 조선주 여전히 좋았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조금 주춤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이슈가 되면서 인벤티지랩이 올랐고, 그 인벤티지랩을 따라서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따라 올랐단 말이죠. 대신 전체적인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는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새로운 테마가 조금 부각되기 시작을 했죠. 뭐 이번 주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1, 2주 전부터 뭐 증권주, 금융주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한형 해제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조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디어유라든지 YG 플러스라든지 SM 하이브, YG 엔터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한한형 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한형 해제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엔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외국인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GKL, 특히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랑 파라다이스 두 종목이 특히 많이 움직였고, 그 외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한한형 관련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차주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던 원자력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였었나요? 체코 당국에서 프랑스 그쵸. 전력업체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우리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수주가 확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이제 거의 확정된다라는 뉴스가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관련 종목들이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갭 상승 띄우고 오히려 세론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 가지신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이미 노출된 재료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세론은 맞는 거예요. 대신 이 세론이 끝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 이번 세론 물량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잘 담아가는지가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비만 치료제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계속해서 이 키워드는 한한령 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인현 매니저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서도 아직 안 움직이는 후발주자 종목들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줬고, 원전도 이야기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하고는 확실히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면 제가 궁금한 게 더 많아지네요. 일단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원전은 백인현 매니저님 항상 이제 이슈로 조금 해결해가는 게 있었잖아요. 네, 조용할 때 사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울 때 뉴스로에 팔자라는 전략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로서 원전 전략은 계속해서 같은 전략입니까? 아니면 이제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왔나요? 일단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매수한 다음에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했을 때 팔자라는 의견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굉장히 잘 올랐었단 말이죠. 실제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서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딱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BH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오늘 세럼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럼 물량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본계약이 본격적으로 체결되면 오히려 세럼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건설될 때 보통 한 10년 정도 건설이 되거든요.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정도 건설이 되는데, 그 10년 동안 뭐 예를 들면 수주를 받으면 그 10년 동안 매년마다 매출액이 안분해서 이제 반영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슈퍼 사이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체코 원전 이후에 추가적인 원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된다라면 원자력 섹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슈퍼 사이클을 그리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에는 조금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원전 요새 좋다 하다가도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주팔자 보러 와 일부
참여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02-2000-4919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채널 원하시는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 월요일 공략주가 아니죠. 이제 다음 주는 수요일 공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공략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던 섹터들, 뭐 비만 치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반도체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섹터가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이유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함께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객사가 확실하고 그리고 업계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잡기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PSK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너무나도 또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모든 반도체 기업들과 거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TSMC라든지 마이크론, 메모리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했을 정도로 이미 글로벌 대형 기업들로부터 신뢰감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스컴 장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잔류액들을 소각시켜주는, 없애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줘야지만 반도체 성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데스컴 장비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HBM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성능 반도체는. 그래서 이건 적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판과 반도체 칩을 결합할 때 숄더볼이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평탄화를 잘 시켜주지 않으면 거리도 멀어지고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숄더볼을 평탄화시키는 장비가 바로 리플로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업계 선도 기업이고 이 두 장비 모두 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들로 모두 다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AI 수요가 견조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HBM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데스컴 장비와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도 자연스럽게 동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업계 선도 기업인 PSK 홀딩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고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주가는 지금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두세 배까지 영업이익이 올랐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2024년도가 2023년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올랐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 하단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PER 밴드가 지금 2025년도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7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도 지금 1.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 평균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팔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때까지는 차익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가 딱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격 전략도 말씀드릴 텐데요. 상당히 좀 높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고점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6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가가 3만 원, 3만 5천 원 수준인데 넉넉히 보겠다. 이런 전략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투자들이 들어가고 HBM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투자를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맞아요. 하반기 때는 분명히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런 장비들의 수요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고 한다면 뭐 최고가도 한번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은 또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PSK 홀딩스. 확실히 이 AI 수요가 견조하지만 이게 이제 한번 시장으로 더 반영이 되고 주가도 한번 부양이 되는 그 타이밍에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손절가 27,000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